마켓 비하인드는 연말을 좀 맞아서요. 아무래도 지금 최대 이슈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죠. 아직까지는. 최근에 신세계그룹의 조영진 회장이 재계 인사검증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머스크도 만났다는 얘기도 좀 들렸고요. 뭐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이제 미국 정가와 이 재계 쪽에 두루 인맥을 갖고 계시면서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는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전 고문 모시고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상황들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말씀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고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좀 엄중한 시점이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좀 만나고 싶어도 좀 못 만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 회장이 만나고 왔고 가서 이게 이제 만났는데 요즘 같은 이런 정권이 교체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대국의 이제 당선인을 만났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한 재벌 총수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요, 조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부상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라라고가 뭐가 됐냐면요. 그저 플로리다에 있는 네네, 지금 이제 저택이죠. 대통령 저택이죠. 거기에 기업 CEO들의 순례지가 됐어요. 다 와요. 뭐 지금 뭐 소프트뱅크서부터 뭐 좀 안 간 사람이 없고 안 간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얘기가 뭐냐면 페이팔 마피아가 지금 떴는데 우리 기업은 뭐 하냐 이런 거예요. 페이팔 마피아면 머스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머스크고 요번에 백악관의 AI 차르가 된 데이브 섹스도 페이팔 출신. 그다음에 켄 하월이라고 덴마크 대사에 지금 임명되신 분도 공동 창업자.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가 지금 떴고 지금 뭐 여러분 뭐 들어보신 걸로는 일론 머스크가 그림자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요. 예, 그 얘기가 나와서 네,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뭔 소리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자 대통령 나오면 사실 좀 싫어하기는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머스크 그럼 총리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총리란 직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산안을 뒤집는 걸 보니까 대단히 지금 뭐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무슨 얘기 지금 당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공화당 당내에서 하원 의장 시키자. 예. 미국의 제도는요, 하원 의장은 의원일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머스크가 하원 의장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기업가들이 지금 굉장히 전면에 나서는데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기업가들을 왜 좋아하는지 이거 다 가서 한 번은 만나야 지금 뭐가 되지 않겠어요? 베이조프 민주당 굉장히 지지했는데 가서 만났어요. 그 아마존도 아주 고개를 그냥 그리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저 주커버거도 그렇고 다 베이조프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 이제 나눠서 좀 후원금도 내잖아요. 28만 불 냈어요. 근데 이번에 만찬한다 그러니까 100만 불 턱 내더라고요. 지금 가서 과연 뭐가 바뀌느냐.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여야 이가 합의한 예산안을 이 일론 머스크가 무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셧다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 셧다운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정가에서는 이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1번 중국 투자 제한의 항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빠져요. 예산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자기 공장이 거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리벤지 포르노라고 지금 이것을 제한하는 게 먼저 올라갔는데 그것도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CEO들이 할 일은 빠르게 만나서 지금 자기네들의 이런 뭐 소원 수리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그거 아니야? 머스크는 그렇게 가서 잘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이래서 지금 마라라고가 기업 CEO의 성지 순례지가 된 지금 사연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친분이 있는 지금 정영진 회장이 가서 좀 15분 이상 뭐 밥도 같이 먹었던데 같은 테이블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겠죠. 15분인데. 네. 2박 3일의 일정으로 갔는데 4박 5일로 늘려가면서까지 그거는 좀 만나고 의미가 있는 것 왔다.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만나고 왔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들 했지만 무슨 얘기는 듣고 오지 않았겠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럼에도 지금 왜 이렇게 되냐면 과연 이제 이 가장 지금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트럼프 100일이 아니라 트럼프 취임 100시간이거든요. 100시간이면 100시간 안에 다 쏟겠다는 거예요, 불과 지금. 3, 4일, 예, 3, 4일 정도인데. 예, 취임하자마자 100시간 안에 모든 걸 쏟겠다 그러니 지금 과연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면 가서 귀동냥이라고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줄을 서시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CEO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근데 것 사실은 상황입니다. 정영진 물론 신세계 그룹이 국내에서 뭐 재계에서 뭐 이렇게 그 작은 그룹이 아니긴 한데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주력 산업 쪽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나 이쪽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 유통 쪽이니까 규모가 어쨌든 작은 건데. 근데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이 가서 뭐 만난다든가 뭐 정의선 회장이 가서 뭐 만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어서 네. 이게 좀 걱정이 좀 돼서요. 정영진 회장은 지금 미국에서 유통업체 4개를 M&A를 해서 샀어요. 예, 뭐 예. 미국에서 이제 유통업을 예. 하겠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갖고 그러면은 뭐 빠르게 이거를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냐. 뭐 신세계가 이제 뭐 자기네들이 잘하는 걸로 가자고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 유통업이 뭐 가장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그럼 미국 그런 4개의 M&A를 한 그런 체인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는 와야 뭘 짤 거 아니겠습니까? 17일부터 19일까지 삼성전자하고 20일 SK가 전체 글로벌 회의를 했는데 아무런 거를 못 치고 얘기를 못 하는 나오는 게 없잖아요. 환율이 어떻게 되느니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갖고 온다면은 내년도 계획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지금 뭐 알 수 있는 단초들을 갖고 오지 않겠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성격상 친하지 않으면 뭐 말도 안 해요. 친소관계 되게 따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 가도 안 만날 수 안 있는 만나줄 가능성이 안 만날 높다 수- 이 말씀이시구나. 아니 자기 사돈을 그리스 대사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그리고 일기 내각을 보면은 잣대가 딱 하나예요. 그렇죠. 충성도예요. 충성심 하나죠. 예?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친소 관계가 굉장히 지금 쌓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인들이 갖고 저도 지금 뭐 궁금한데 이제 한 3, 4일 있으면 무슨 얘기가 이제 했는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또 앞날에 어떤 그러겠죠. 지침을 줄 수 있어서 귀를 열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걱정스러운 게 최근에 외교부 1차관이 방미를 해서 트럼프 측은 만났다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얼굴조차 못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계 쪽 인사들도 제대로 좀 면담을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쪽도 만나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사실은 트럼프 취임이 불과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네네. 이게 굉장히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씨 이거 괜찮나 걱정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1기와 2기가 뭐 같은 듯 하면서 지금 굉장히 다른 네. 모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냉정히 따져야 될 게 지금 출발점이 1기 때는 집권 초반에 경기 회복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뭐 경기가 또 나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또 인플레이션 압력도 조금 다소 확대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막아가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것보다 하여튼 지금 미국 정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실 트럼프 100일이 아니라 트럼프 100시간. 네. 그 안에 다 쏟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다 던집니다. 파나마 운하 그거 갖고 오겠다. 예. 그다음에 그린랜드 사겠다. 뭐 등등 뭐 했던 얘기들 다 하고 있고 지금 나토에 뭐 방위비 올려라. 5%까지 올려고 그랬더라고요. 네, 지금 5%. 2%인데. 아니 2%고 대선 때는 3% 했는데 지금 5%로 올렸고요. 그렇다면은 미국은 지금 2.9%밖에 안 돼요. 그런 등등의 지금 굉장히 싸움을 이겨놓고 가려고 네. 선제적으로 지금 계속 던지네. 뭐 던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기동량이라도 하나 더 해갖고 오면은 얼마나 좋지 않겠냐, 뭐는 이런 생각들을 지금 문전성시를 지금 이루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뭐 주식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예, 예. 지금 뭐 57번의 최고치를 지금 경신할 정도로 좋고, 특히 지금 가서 기동량 해야 될 것들은 1번 이제 앞으로 달러의 이 방향.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년도 투자 계획이라든가 내년도 운영 계획을 못하는 게 환율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아시겠지만 삼성이 이제 보조금은 받았어요. 네. 근데 26% 깎였잖아요. 깎였죠. 깎였는데 사실 삼성이 환율 때문에 투자액을 16%를 감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26%가 된 거예요. 네네네. 등등 지금 환율에 대해서라도 조그만 단초라도 지금 얻고 싶어 하고 등등이 지금 뭐 기업인들은 굉장히 지금 이런 정보에 목말라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거조차도 지금 우리가 우리 뭐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뭐 대거 방문단이 가서 이렇게 싹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재계 쪽에서 뭐 짧게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혹시 재계 쪽에서 뭐 요즘에 이제 환율 얘기는 잠깐 말씀하셨고, 트럼프 쪽과 관련해서 뭐 어떤 이런 것들은 좀 급한데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뭐 등등등 이런 어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줄된다라는 거 이 정도. 줄되는 거고, 사실 이제 거기 갈라 그러면 사실 이제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로비스트들을 해서 이 뭐 얘기를 하고 초청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뭐 순번에서 이제 뒤로 확 밀려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참 우리 쪽에서는 특히 이제 뭐 ILN이 뭐 칩스법이 등등등 네. 우리 주력 산업이랑 걸려 있는 게 되게 민감한 게 많은데, 이게 뭘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서 뭐 로비를 하든 뭘 하든 또 아는 사람을 만나들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뭐 유통 쪽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그렇습니다. 뭐 얘기했다는 건 다행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유통 쪽 외에 다른 어떤 주력 산업 관련된 부분에 뭐 이런 얘기가 혹시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연결이 돼서 한 거는 지금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해요. 보편 관세 못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의회가 관세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특별한 경우일 때 대통령 때 위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편 관세 못하는 거예요. 상호 관세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네. 지금 얘기하는 10에서 20% 보편 관세, 또 중국에 대한 60% 관세, 이거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리토 프레스컬 지금 텍스 액트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지금 사실은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사실 이제 상호관세법 이것이 제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네. 많은 정보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목말라하는 것이 우리 재계의 지금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달러의 방향성 관련된 부분, 또 하나 관세 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편 관세 부분이 어쨌든 우리한테도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적 근거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만들어질지, 또 만들어진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 재계의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취임 관련된 이유로 얘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트럼프가요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한 자리에서 자기가 대놓고 4가지 산업을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AI와 암호화폐, 그다음에 에너지, 뭐 전력, 금융, 규제 완화,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전혀 새삼스러운 건 아닌 내용들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얘기들이 나왔던 것들이고, 그러면은 이 내용, 이 4가지, 뭐 굳이 따지자면 5가지 이 섹터가 투자라든가 우리 기업들이 뭐 이를테면 미국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이럴 때 결국은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5가지 중에 제가 중시 보는 거는 여기 게임 체인저가 하나 들어가 있죠.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는 달러 패권에까지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는 저는 지금 암호화폐에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니까 뭐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사람인 데이비 섹스를 백악관에 AI 암호화폐 차르로 임명을 해요. 예.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크게 이것으로 지금 갈라 그러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 대해서는 강달러, 아시아에 대해서는 약달러의 정책을 갖고 가겠다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와서 피부에 닿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환율하고 바로 직결이 그렇죠.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등등의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게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는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의 이제 관심사는 이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가 지금 가장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돼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지난 1기 때도 그렇게 했었지만은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그렇죠.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목적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관세를 매김으로 해서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에 1.1%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예. 보고서들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네 분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인도스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의 물가 안정의 지금 핵심을 저가의 에너지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인상으로 인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부분을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상쇄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뭐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이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에너지 비용이니까 가격이니까, 예. 이제 그 부분들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셰일가스를 갖고 가고 LNG 많이 한 다음에 지금 EU에게 폭탄을 던진 게 뭐냐면 우리 거 사라. 니네 러시아 거 뭐 천연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러고 사니까 니네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페트롤리움 패권을 자기 쪽으로 갖고 오면서 달러화도 강하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또 뭐 지급 방법을 암호화폐로 한다 그러면 그거조차도 굉장히 큰 이 전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묶여서 지금 가는 그런 한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전개 사항을 계속 보셔야 되고요. 암호화폐라는 건 뭐 찍어내면 되잖아요. 달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근데 제한적이니까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그렇죠. 암호화폐를 코인을 쓴다는 얘기예요. 예, 비트코인은 2,100만 100만 개인데 개밖에 안 지금 되니까. 1,900만 개 됐으니까 이제 그거는 거의 다 거의 다 됐잖아요.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00만 개도 지금 미국에서 채굴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예, 예. 등등의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금 방식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는데 게임 체인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이제 뭐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돼 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반독점법도 지금 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느 분야의 반독점법을 푼다는 그건 얘기예요?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 거지만. 이 반독점법이 가는 것들은 보면은 뭐 되게 이제 지금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지금 이제 저거는 뒤통수를 빡 맞은 것 중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뭐가 되고 싶으냐면 제2의 건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뭐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2의 건국 대통령이 돼서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제가 뭐 외국 분들하고 또 미국 정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니네를 자꾸만 그레이트 하는데 그레이트의 정의가 뭐냐? 니네가 진짜로 달러를 많이 벌어서 니네 부유하는 게 그레이트냐? 근데 답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 나는 그리고 제2의 건국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뭐 소름이 끼치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린랜드는 산다, 파나마 운하 우리 다시 갖고 온다, 뭐 나토 뭐 올려라, 나토는 우린 빠질 거다, 파리기후 뭐 다 나온다, 뭐 등등을 아주 꺼리낌 없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고생길에 들어섰구나 예. 하는데 저는 뭐 항상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한번 처음에 우리가 당할 때는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째 똑같은 걸로 당하는 거는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방어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잘 못한 예, 거니까. 그 자세로 이 길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당하는데 뭐 두 번째 똑같은 일로 당하는 건 우리가 바보다. 그래서 준비를 좀 더 착실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저는 이제 뭐 미국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제 중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저희가 한 2분 정도 네. 남았습니다만 중국 관련해서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식의 어떤 방향 설정이 언뜻 생각하면은 중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뭐, 네. 뭐 거의 뭐 때려잡을 것처럼 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국 내에서는 바이든보다 그러니까 저 이번에 해리스가 되는 것보다 트럼프가 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트럼프와는 내고를 할 수 있다, 협상을 할 그렇죠. 수 있다라는 협상이 그런 돼요. 기대를 계속 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허세로만 봐야 되는 거지. 소위 말하는 블러핑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아니면 정말로 중국과 뭔가 중국을 완전히 정말 완전히 잡아서 절대로 이제 굴기를 못하게 막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헷갈린데 어떻게 봐야 예,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던진 거는 자 협상하는 건 좀 확실하다. 그거는 근데 얘기 줬고. 니네 줄 거를 먼저 우리한테 보여주라. 그게 1번이고요. 2번이 뭐냐면 2027년도에 대만 통일이 지금 시진핑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래? 그럼 그건 큰 변곡점이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그래서 쭉 짜보면 2027년도에 굉장히 지금 혼란이 올라오면 2025년도에는 주식 시장이 화랑이 되더라도 2026년은 그걸 당겨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을 좋을 수도 수 있다는 있어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축인묘로 따지면 이 미국도 이 내년이 뱀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뱀해가 가장 수익률이 낮아요. 아, 거기다 플러스 이제 1년 차가 지금 해서 그것이 얼만큼 상쇄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2006년도에 주식 시장이 더 불확실한 거는 확실합니다. 2026년이. 예, 2027년도 미중에 지금 싸움하는 거는 토닥토닥 지금 잼 날리는 예. 거거든요. 그때 세게 붙으니까 내년도에 여러분들 마음껏 투자하시고 마음껏 수익률을 올려서 조금 이제 어려울 때를 대비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크게 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연초에 내년 초에 또 워싱턴에 한번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조창 기도회가 있는데 네. 이제 트럼프 이제 위에 단상에서 드시지만 이제 밑에서 같이 밥 먹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많은 뭐 외국의 네, 분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트럼프 캠프 사람들도 이제 만나고 하면은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2월달에 첫 주에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이제 네. 한번 가보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전에도 뵙겠습니다만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한번 좀 저희가 따로 좀 특별하게 시간을 아니, 좀 여러분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모님. 예.